아니, 이성배 위원장님. 예. 지금. 네. 예. 같이 쓰시게. 예. 좀 붙어서. 예, 반갑습니다. 허성무 국회의원 후보, 선대본 기획총괄수석을 맡고 있는 정국원입니다. 오늘 허성무 후보가 창원시 성산구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이 확정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된 첫날 이렇게 첫 번째 공약 발표를 기자회견을 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하는 법안은 허성무 1호 법안은 아니고 우선 급변하는 정치 정세에 대응하는 그런 내용의 기자회견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허성무 국회의원 후보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허성무 후보입니다. 김건희 명품백 방지법으로 정치 혁신을 하겠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지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창원 특례 시민 여러분, 성산 구민 여러분, 지난 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선거제도의 유지를 선언하고 통합 비례정당을 만들어 총선에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총선 승리 경남 연석회의가 환영声明을 발표했습니다.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어 압도적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적극 동의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통합의 큰 정치는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주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 없는 통합의 큰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보적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다당제 원리가 발현되는 선거제도 개혁 없이 어떤 통합의 정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시작은 준연동형 비례선거제도의 유지라는 작은 출발이지만 그 끝은 혁신적 정치개혁을 통한 보다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선거제도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길에도 제게 주어진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민주진보세력 대단계를 통한 40 총선 승리의 초석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창원 특례 시민 여러분, 성산 구민 여러분, 옛날 재앙이 통치하던 시대의 두 정치상으로 왕도 정치와 패도 정치가 있습니다. 왕도 정치는 은과 의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고 패도 정치는 강한 무력과 권력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패도 정치에는 항상 부정과 부패, 특히 최고 권력자인 통치자와 그 배우자의 타락한 정치가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패도 정치의 불행한 과거들을 타산지석으로 보고 배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세에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 후보의 처형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워낙 충격적이고 시사하는 바가 커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해고됩니다. 이런 불행한 역사가 결코 대한민국에서 재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듯하여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국회에 입성하면 제일 먼저 일명 김건희 명품백 방지법을 만들겠습니다. 특별법의 형태로 대통령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윤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대통령 배우자의 진행과 부정을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방지법은 정치 혁신을 통한 민주회복의 대장정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 배우자는 고위공직자가 아니면서도
경호, 의전, 해외 출장, 제2부속실 설치 등 모든 면에서 고위공직자를 상회하는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버금가는 대우를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처벌은 배우자가 아닌 공직자가 대신 받는 명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대통령은 형사소추 면책 특권이 있어서 이조차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김건희 명품백 방지법을 만들어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책임, 권한과 의무, 이해충돌 방지, 금품 수수 등의 부정행위 신고 및 처리, 품위 유지 및 윤리에 관한 사항과 특검, 국정조사 등 소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하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정부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을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로 인해 확인됐습니다. 이미 영국 로이터 통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타임즈, 홍콩 영자 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아르헨티나 매체 인포바, 타임즈 오브 인디아 등 해외 언론들의 비아냥 섞인 보도는 확산 일로를 넘었었습니다. 국제적 가십거리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을 거듭하며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비판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소잃고 위안강 고치는 격일지언정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또다시 소를 잃지 않으려면 이제는 튼튼한 위안관을 만들고 수시로 수리하고 다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명품백 방지법은 엄지에서 자라는 독버섯 같은 대통령 부인의 사실상 정치 행위를 감시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통합의 큰 정치로 총선에서 승리하여 김건희 명품백 방지법 반드시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예비 후보에서 얘기를 들고 이제 후보가 되시는데 이제 조금 소감을 담았습니다. 당에서 이제 오늘 공천이 확정돼서 이제 당의 공천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법적 지위는 아직 선관위의 법적 지위는 아직 예비 후보죠. 예, 그런 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에서 월요일날 오후에 가서 면접을 보고 왔는데요. 공천을 확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특별히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 2년 우리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졌습니다. 경제도 망가지고 민생도 망가지고 정치는 아예 없어졌죠.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서 반드시 경제도 민생도 정치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경로당에 인사를 갔는데요.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월 10배로 그 경로당에 47만 원? 67만 원? 그렇게 나오는데 한 절반이 깎여서 지급이 됐다고 지금 그럽니다.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큰 항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 돈의 지급 방식은 우리 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죠. 경로당으로. 근데 어른들의 급식비마저 약 절반 정도 지금 깎인 상황이니까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 왜 이렇게 돈이 깎이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른들이.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돈은 단순히 시에서 나오니까 시에서 지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시는 항상 예산이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도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고 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지금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돈이 줄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정부가 부자 감세를 통해서 엄청난 예산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떠넘겼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보조금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분의 식대가 절반가량 이렇게 줄어드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국민들의 삶이죠. 윤석열 정권 지난 2년간의 조세정책, 경제정책 또 국가 운영의 정책들 중에서 극명하게 우리 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허리띠를 누구 허리띠를 졸라매느냐 가장 취약한 서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엄중한 책임감으로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예, 그 다른 질문 예. 김건희 명품 방지법 이거는 대통령 영부인에 국한된 건가요? 아니면 고위공직자 이제 좀 분들까지 좀 대통령 영부인에 국한된 거죠. 일반적인 고위공직자 부인들은 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고 또 그 남편이 처벌받지만 그 남편이 면책특권이 없지 않습니까? 형사소추를 바로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인 남편이 처벌을 받지만 그 남편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형사소추가 면제되지 않습니까? 재임 중에. 그러니까 사실상의 처벌 밖에 있는 거죠. 사실상의 취해법금 지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이거 할 필요가 있다. 입법의 필요성이 이번에 극명하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당선이 되면은 이 입법 추진을 위해서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예. 그 법이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준비 단계에서 그 이슈 제기를 또 해주셨는데 그 국회에 만약에 이제 들어가 계시면 이 어떤 중앙 정치권의 어떤 이슈 말고 어떤 성산 또는 창원의 이슈로서 어떤 좀 뭐 염두하고 계신 입법 활동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방금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데 그게 사실 이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 핵심이 정비와 지원에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했는데 이번에 잘 되었습니다. 잘 되어서 사실 그 이제 1호 법안으로 딱 제가 준비해 놓은 건데요. 잘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우리 국가 산단의 경쟁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걸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지원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 산단과 관련된 R&D든 지원이든 이런 것들이 전부 산자부의 사업 코드에서 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아주 입법화해서 구체화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특별히 그 2022년 판교 지역의 총 생산액이 110조 정도 됩니다.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판교 디지털밸리의 총 생산액이 110조 정도 되는데 그때 우리 창원 국가산단은 50조가 채 안 됐죠. 그죠? 40조 조금 넘어갔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50조를 돌파했는데요. 근데 고용 인원이라든지 면적 이런 거 보면 비교가 안 되게 크기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가 산단의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결국 이 국가 산단을 찾는 청년들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창원시와 경상남도를 비롯한 지역의 어려움을 웅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법들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좀 다녀보시니까 그 성산구의 민심 그 국민의힘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지역구인데 교체 열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읽히나요? 아니면 좀 어떻습니까? 예, 확실하게 교체 열망은 있습니다. 교체 열망은 있는데요. 그 민심이 이제 그래서 교체 열망이 우선적으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좀 야권이 하나로 좀 뭉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민심이 확실하게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심을 수용하고 가는 겸허한 자세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길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그래서 통합의 큰 정치라는 슬로건도 내놓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좀 민심에 대해가지고 지금 야권 단일화를 언급하셨는데 아까 우리 진보
아까 이용훈 예고국에서 진보 대인학을 이야기하셨거든요. 그 앞에 정의당 예고국 예고국을 이야기할 때 정론에서는 범진보 진영 단일화를 이야기하는데 강론에서 있다니까 차이가 있고 예고국 예고국에서는 이게 이제 후보가 지금 현재로서 당의 자기 혼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좀 상황 자체가 자체 상황이 좀 그래서 단일화가 좀 난항이 예상이 되는데 좀 대승적인 견제에서 좀 우리 시장에서 좀 예전에 그런 그런 큰 틀이 있겠습니까? 그 틀은 뭐 저보다는 우리 이재명 당대표께서 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까? 예, 광주에서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함께하는 제목을 정확하게 제가 갑자기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위성정당은 아니고 준위성정당이지만 플랫폼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통합비례정당. 예, 통합비례정당으로서 플랫폼 정당이 할 수 있겠다 하고 발표를 했고 그 속에 다양한 진보 정당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민주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해주겠다 말씀하셨고 또 그것이 단순히 비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의 문제와 동시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 속에 저는 해답이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는 더 열린 자세로 그 입장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민심을 따르고 가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고 또 민심을 어기고 하는 사람들은 또 민심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언제나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순천은 뭐고 역천은 뭐냐.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심판하기 위해서 야권이 단합하고 단결하는 것은 순천이고 거기에서 어긋나는 것은 역천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옛말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예,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의 새로운 창원의 미래에 대한 허승무 1호 법안에 대해서는 설 연휴 지나고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때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자, 악수를 한번 하고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하나 생각을 안 하고